반갑습니다.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과학기술 네 번째 시간으로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 공간과 세계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4차원 시 공간하고요. 세계선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문단에서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한 이 민코프스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갈릴레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데, 갈릴레이가 이제 상대성 원리라는 것이 있었네요. 자, 갈릴레이의 이 상대성 원리는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다. 상대적. 절대적이란 말과 대립되는 단어로서 서로 맞서거나 비교되는 관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어도 한번 점검을 해봤어요. 속도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맞서거나 비교가 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혹은 기준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나 기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등속 운동을 하는 모든 관찰자에게, 자, 등속 운동이라는 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물체의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한 겁니다. 그래서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말로 달리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속 운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점검을 했고요. 자, 모든 관찰자에게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온 겁니다.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 그죠? 기준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관찰자에게 같은 물리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갈릴레이의 이 상대성 원리에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 속도 덧셈의 법칙이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속도를 더하는 거예요. 20km로 가고 있는 자동차에 30km 자동차를 향해 날아오는 공을 보고 있을 때, 이 공에 보이는 속도는 합해서 50km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결국 뭡니까? 갈릴레이의 속도 덧셈의 법칙의 내용을 좀 제시한 겁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이 속도 덧셈의 법칙이라는 것은 지구나 태양이나 등속 운동을 하며 날아가는 우주선 안에서도 모두 똑같이 균등하게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새롭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제 학자가 바뀌면은 꼭 정리를 끊어서 지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인슈타인이라는 이 사람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입각하여 볼 때, 자, 입각한다는 얘기는 근거를 둔다는 겁니다. 만약에 갈릴레이 네가 말한 거에 의해서 내가 이제 판단해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근거를 두고 정지한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와, 그렇죠? 정지한 사람하고 또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 속도는 달라야 하는 게 마땅하다, 이 말이지, 이런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렇지만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은 서로 모순이 생기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지한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와 움직이는 사람의 속도가, 움직이는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가 관찰자예요, 똑같이. 그래서 같다라는 것은 갈릴레이 그 상대성 원리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갈릴레이의 이 속도 덧셈의 법칙은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사실과 또 맞지가 않는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정리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모순된 점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러한 모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결국 아인슈타인은 뭘 완성했냐면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에 특수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대성 이론은 애초에 갈릴레이로부터 출발이 됐네요. 자,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정지에 있어 관찰자가, 그 사람이 이제 물체를 보았을 때 등속 운동을 하는 관찰자가 있는 시공간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지한 관찰자보다는 등속 운동을 하는 그 관찰자가 시간 공간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느리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 개념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인가 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한번 추론해 봅시다. 좀 길죠? 그러니까 자세히 보세요. 정지한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가 같으려면 두 사람의 시간이 다르게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달리 말하면, 만약에 아인슈타인이 갈릴레이가 말한 이게 같으려면 시간 개념이 서로 다르게 가야 맞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요. 그러면 아인슈타인은 뭡니까?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에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정지한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와
움직이는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가 달라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에서 모순을 발견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냐? 정지한 사람과 움직이는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가 같으려면 두 사람의 시간이 다르게 가야 한다. 그래서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보았을 때 등속운동을 하는 관찰자 있는 시공간에서의 시간은 느리게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시간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거, 물체 속도가 만약에 빛의 속도에 근접하려면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는 맞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이 모순이라는 것은요,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에 입각하여 볼 때 정지한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와 움직이는 사람의 빛의 속도는 달라야 맞는 겁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것에서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공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공간은 시간과 다르게 상대적인 것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는요,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상대적인 게 아니라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주어, 대상이 뭔지를 정확하게 집어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번째, 물리법칙이 모든 대상에 똑같이 적용된다는 원칙에서 대상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만 한정한다? 이것도 잘못됐죠. 왜? 아인슈타인은 시간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해했죠. 그래서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고 했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것만 한정한다, 이런 식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확인할 거, 인간의 감각으로 미세한 속도 변화를 인지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리법칙에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 이것도 이제 이런 말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요,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에 부합하려면 정지한 사람이 보는 빛의 속도와 움직이는 사람의 빛의 속도는 달라야 된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달라야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해. 그러니까 모순이 생겼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안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쭉 제가 이제 문제를 따와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출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자, 당시에 이러한 아인슈타인의 주장은 사람들의 관심, 주목을 끌지 못했어요. 그렇죠?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근데 그리고 새로운 러시아 학자 민코프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4차원 시공간 좌표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세계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자, 세계선을 꼭 알아야 되겠네요. 4차원입니다. 4차원 시간 공간 좌표, 이걸 기반으로 만든 것이 뭐다? 세계선이다라는 거.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뭐한다? 뒷받침했다. 입증시켰다. 그러니까 훨씬 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강화시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코프스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쵸? 두 번째 문단에 가시면은, 자,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간 좌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시간과 공간이 합쳐진 4차원의 세계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4차원 시공간 좌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3차원 공간 좌표 X, Y, Z에 시간 T를 뭐 한 겁니까? 추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의 시간 개념을 생각했던 것을 갖다가 뒷받침하는 거죠. 추가하여 4차원 시공간 좌표가 X, Y, Z, T를 고안한 겁니다. 고안이라는 것은 개발한 겁니다. 이 좌표는 뭡니까?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시간 T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물리적 의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공간, X, Y, Z에 어떤 시간 개념이 들어가면서 4차원이 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이라는 건요, 구층의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는 대상과 관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진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차원 시공간 좌표에서 중요한 것은 뭐다? 거리의 개념입니다. 거리. 그러니까 거리가 이제 중요한데, 그렇다면 4차원 시공간에서 거리란 어떤 의미일까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연 이 거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3차원 공간에서 원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점 X, Y, Z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정리. 여러분 뭐 잘 아시죠?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루트를 씌워야 되니까, 자, 이렇게 편집할 때 제가 이제 여기 낯설어 낯익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루트 이렇게 x-5의 제곱 플러스 y-0의 제곱 플러스 z-0의 제곱은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4차원, 문제는 뭡니까? 3차원이 아니라 4차원이라는 겁니다. 4차원에서는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T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표현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4차원에는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거리의 단위와 시간의 단위가 다르잖아요. 시간 단위, 거리 단위 당연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일치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그대로 4차원 시공간에서 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단위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간 t에 어떻게 합니까? 빛의 속도 c가 있죠. 이 c를 곱합니다. 그럼 ct가 되겠죠. 곱한 뒤에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수, 허수. 여러분 허수 아시죠? 이 허수 i를 곱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ct의 허수 i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cti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ct 제곱이 되지만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 된 숫자가 허수기 때문에 i.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 그 음수가 이제 됐다라는 것이 이제 바뀐 거네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께서는 4차원 시공간에서 000과 XYZ의 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 3차원 공간에서 만약에 두 점에서 XYZ 사이의 거리와 빛이 시간 t 동안 가는 거리가 만약에 같다. 그러면은 4차원 시공간에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제로가 되는 겁니다. 0이. 그렇죠? 3차원에서 만약에 점과 두 점 사이의 거리하고 빛이 t 시간 동안 가는 거리가 같다라고 표현된다면 이걸 4차원 시공간에서는 거리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반드시 결과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게 같다라는 표현을 했다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3차원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빛이 시간 동안 가는 거리는 같다. 이 말은 4차원 시공간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간에서의 동시사건인데, 동시사건이 뭐냐, 이제. 빛의 속도로 만약에 30분 거리에 있다. 행성의 표면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사건이죠. 이게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그 사건을 관측한 것이 오전 11시 반이었어요. 근데 폭발은 사실 30분 이전에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일어난 것을 지구에서는 뭡니까? 11시 반, 30분 후에 발견을 한 거죠. 관측을 한 거죠. 그러면 3차원 공간상에서 지구의 좌표가 원점이라고 하고 행성 3차원 공간에서 좌표가 x, y, z라고 한다면 두 점이 되는 거죠. 두 점. 그죠? 지구에서 관측과 행성의 폭발을 4차원 시공간 좌표에 표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000 11시 30분과 그쵸? 예. 그 다음에 XYZ 11시가 되는 거죠. 11시에 실제로 행성에서 일어난 거고 30분 후에 어떻습니까? 관측을 한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4차원 공간에서 동시사건이 될 때, 동시사건이라는 거는 4차원 시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바로 동시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사건. 그러니까 이것이 제로가 될 때, 즉 동시사건이 될 때 000 11시 30분이라고 것과 XYZ 11시간의 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제로가 되는 거죠. 제로. 그렇죠? 왜? 동시에 일어났잖아요.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 일어났고 관측한 시간만 30분 뒤에 이제 관측이 된 거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3차원 공간에서 지구 행성 간의 거리가 빛이 30분 동안 가는 거리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4차원 시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0이라는 것은 결국 3차원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빛이 시간 t 동안 가는 거리와 같다는 겁니다. 이 t라는 것은 뭡니까? 30분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t는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간 동안이 아니라 t라는 거는 이렇게 변수입니다. 변수. 그러니까 여기서 30분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3차원 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빛이 30분 동안 가는 거리가 같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다섯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자, 민코프스키의 세계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 세계선이라는 것은요, 지금 4차원 시공간이죠. 그러니까 이 세계선의 개념을 도입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 확인하시죠.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간 개념은 아인슈타인의 세계선 개념에 근거한 것이, 아인슈타인이 아닙니다. 민코프스키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세계선이라는 건 뭐냐? 4차원 시공간에서 운동 궤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민코프스키의 세계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계선을 하나 나타내는 그래프에서 시간축이 공간축과 마찬가지로 길이 단위를 갖도록 어떻게 합니까? 시간축을 공간축과 마찬가지로 길이 단위를 환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축이. 시간의 빛의 속도를 곱하여 단위를 맞출 수 있다고 했습니다. 빛의 속도. 이게 CT가 되겠죠. 그래서 4차원 시공간의 세계선 그래프에서는 시간축과 공간축을 모두 길이 단위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그림과 같이 뒤에 나오는 그림을 보여줄 텐데 세계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거기서 세로축은 이쪽이죠. 빛의 속도 CT가 되는 겁니다. 이쪽이. 그렇죠? CT로 표현을 하고 공간축을 나타내는 가로축, 공간축입니다. 공간축은 가로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로축과 가로축은 정확히 어떤 개념이 들어가 있는지 아셔야 합니다. 세로축에는 빛의 속도 CT가 있고 공간축을 나타내는 이 가로축에는 3차원의 공간 X, Y, Z이 여기에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뭡니까? 1차원 즉 X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림을. 예. 자, 여기서 이제 그림이 나왔죠? 예, 바로 그림, 이 부분, X 부분, 그렇죠? 이 CT 부분이라는 겁니다.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러분 교재에 크게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림에서 이렇게 빛의 세계선은 세로축에 대해 45도 각도로 기울어졌다. 그렇죠? 이 빛의 세계선은 요건데 우리 이걸 기준으로 볼 때 45도로 지금 기울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림에서 물체 B는 이제 여기고 A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A의 세계선보다 빛의 세계선이 훨씬 더 가깝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빛의 세계선이고 B가 훨씬 더 가깝고 거리가 A는 더 훨씬 멀죠. 이렇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등속으로 만약에 운동하는 물체 B의 속도가 등속으로 운동하는 물체 A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이제 왜냐? 빛의 세계와 가까울수록 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물체의 세계선이 빛의 세계선에 가까울수록 속도가 빠르다. 이 개념을 끌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시죠.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제가 문제를 정리한 겁니다.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민코프스키는 물체의 속도가 달라진다면 빛의 세계선의 기울기도 달라지는 것을 증명하는 거냐? 아니다 이겁니다. 왜? 이 민코프스키는 4차원 시공간 좌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세계선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그렇죠? 빛의 세계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이제 그림이 그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낚일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세계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고 빛의 세계선은 세로축 CT가 되는 것이고 가로축 X인 세계선 그래프의 X 세로축에 대해 45도 각도로 기울어진 직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이 얘기를 하려는 거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물체의 속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세계선의 기울기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또 민코프스키가 증명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다 틀린 겁니다. 그래서 왜 틀린 이유를 꼭 확인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3차원 공간 좌표에서 좌표값이 만약에 동일한 두 점이 있다. 그러면 4차원 시공간의 좌표의 좌표값이 항상 동일하다. 이건 당연히 틀리죠. 왜? 3차원 공간 좌표의 좌표값이 동일한 두 점은 x, y, z의 값이 같잖아요. 그러나 4차원으로 이걸 좌표에서 본다면 시간 t 개념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3차원 공간 좌표에서 좌표값이 동일하더라도 4차원 시공간 좌표에서는 좌표값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길이를 맞춰줘야 되는 시간 개념 t를 길이로 통일시켜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가시면 자, 등속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가 0에 가까울수록 물체는 정지 상태에 가까워지죠. 그러니까 이 물체의 세계에서는 세로축에 가까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쪽이 이제 세로축이지 않습니까? 정지한다는 것은 이제 빛의 세계가 여기고 정지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자, 만일 빛보다 빠른 입자인 타키온이라는 입자가 실제로 만약에 존재한다면 이 입자는 빛보다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타키온의 세계선과 세로축이 이루는 각도는 45도보다 훨씬 어때요? 예, 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쪽이 빛의 속도가 더 빠르지 않습니까? 기울기가 이렇게 경사가 더 지면요. 그죠?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속도는 빠르다는 얘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선 그래프에서 빛의 세계선은 이 그래프의 세로축에 대해 45 각도로 기울어졌다. 그렇죠. 요 부분. 또 어떤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이 물체의 세계선은 빛의 세계선에 접근한다. 그렇죠. 빠르게 접근하는, 빠른 속도를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까지 어렵지 않으니까 꼭 확인하셔서 문제의 변형에 임해 주시고요. 독서는 바로 이런 방식대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셔서 독서 능력을 향상시켜야 돼요. 자, 6번째입니다.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간 좌표와 세계선 개념이 진 의의입니다. 의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네요. 자, 세계선 개념은 자, 시간과 공간을 독립적으로 이해한 기존의 과학적 논의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가치를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세계선 개념의 의의가 드러난 거고요. 아인슈타인이 또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또한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간 좌표는 우리가 사는 3차원 공간과 시간을 합쳐서 이해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4차원 시공간에서의 사건과 동시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의죠. 이 좌표 개념의 의, 4차원 시공간 좌표 개념의 의, 또 세계선 개념의 의 따로따로 있어요. 분리해서 확인하시고요. 현대 물리학에 큰 영향을 끼친 이론으로 평가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학자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페이지에 가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민코프스키가 제시한 4차원 시공간 좌표와 세계선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요. 아인슈타인은 갈릴레이의 상대성 원리라든가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다는 법칙이 모순된다는 걸 발견하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민코프스키는 4차원 시공간 좌표와 이에 기반한 세계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래서 민코프스키는 4차원 시공간 좌표를 제시했고 공간상의 두 지점의 거리와 중요합니다. 빛이 시간 동안 t 동안 가는 거리가 같다면 4차원 시공간에서는 거리가 0이다 라는 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세계선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4차원 시공간에서의 운동 궤도를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차원 시공간 좌표는 현대 물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좋겠고요. 설상 특징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특정 학자가 나왔죠. 그 개념이 나왔고 이 개념의 의의에 대해서 밝혔다. 그렇죠. 민코프스키죠. 4차원 시공간 좌표와 세계선 등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또 뒷받침하고 또 현대 물리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하면서 그 의의가 밝혀진 겁니다. 또 이번에 여러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학설을 유형별로 나눠 제시했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틀린 이유는 제시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또 3번의 과학적 현상을 예로 들어 일반적 통념이진 오류 증명 이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 근거를 제시했으니까 확인을 꼭 하시고요. 또 네 번째, 특정 학적의 이론이 후속 연구에 의해 수정되고 보완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설명했다. 이것도 이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근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 꼭 맞는 것만 확인하지 마시고요. 이 틀린 이유를 반드시 이렇게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그건 여러분께 맡길 테니까요.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정 현상에 대한 상반된 견해를 제시한 후 두 견을 절충했다. 이것도 이제 잘못됐네요. 그래서 이러한 공부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면 내신 변형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여기고요. 수능 독서에도 역시 영향을 끼쳐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민코프스키의 4차원 시공간과 세계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에 한해서 구독 버튼을 과감히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